청와대 김수사관 비위 혐의자라며 추천은 왜? 감방보다 야동 털릴까봐 겁내는 소박한 영웅. 여론조사기관 공정은 국내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29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5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48.7%로 11월 정례 조사 대비 2.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긍정평가 비율은 28.0%로 11월 대비 3.6%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월 3일 오전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된 지 1년 만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 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부장판사차문호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1월 1일 새해부터 국방부 장관은 골 때리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전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할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짜 입에서 10원짜리 욕설부터 튀어나오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퍽하면 과거 진상조사위 만들어 동아혁명까지 파헤치고 생난리인데 왜 북한 문제만큼은 과거사를 적당히 덮고 가자는 건지 국방부 장관의 발언 저희가 아주 수상스럽고 한심합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도 일본한테는 아직도 빗대 세우고 보상하라고 생난리치면서 미쳤네 미쳤어. 그딴 소리 할 거면 문재인한테 적폐청산도 다 때려치우라 하던가. 전 정권들 부관 참시할 태세면서 김정은 거는 덮자고 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에는 국채, 바이백 등 경제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에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당신의 집에 돈이 남아도는데 연이 30% 수준의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사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겠지요. 국채는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입니다. 국채 발행은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국채, 즉 차용증을 주고 돈을 빌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바이백은 빌린 돈으로 돈을 벌어 수익이 생겨 다시 갚게 됐었을 때 돈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국채를 회수하는 걸 뜻합니다. 바이백 하겠다고 공고를 내놓으면 국채를 가진 투자자들이 매물을 들고 거래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국채 가격을 보고 정부는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전날에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노름방에서 여럿이 모여 돈을 걸며 화투를 치는데 갑자기 노름방 주인이 들어와서 화투 담요를 확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투 치는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더욱 노름방 주인은 화투 담요를 걷어버린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경찰이 출동해서 그렇게 했다든지 무슨 변명이라도 있었어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반박으로 4조 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약 0.2%포인트 증가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모양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퍼센트는 그럴지 몰라도 돈을 빌리면 따라붙는 이자는 얼마인지 금액은 피부로 절감하게 되니 밝히지 않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겁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제 관련 동향보고 문건과 적자 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결정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1월 2일 윤태식 대변인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앞으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런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 절차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인 겁니다. 너거들 하는 꼬라지가 결코 정상은 아닌 겁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내부 고발자 보호해준다며? 지들이 당하니깐 고발한다고 난리치네. 와, 청와대가 민간인 협박하는 거 봐라 개무섭다. 내부 고발자 지켜줘야 한다면서 처참히 죽이려 댄다. 합리적으로 의혹 해소하는 게 올바른 대처 아니냐? 소통 어디다 팔아먹었냐? 박근혜보다 무섭다. 어디서 굴러쳐먹던 호빠 새끼 말은 철석같이 믿더니 사무관 말은 개소리로 들리나 보네. 크크 개돼지들.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네요. 책임자 이름 없이 기재부라는 조직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도 체조라고요.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합리한 짓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이런 게 진짜 갑질 아닙니까? 갑질은 이 정권에서 적폐로 여기는 것 아니었나요?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특히 한 네티즌은 과거 민주당 총리의 발언을 들춰내며 민주당 총리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부 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노력할 것. 근데 지금 이건 뭔가요? 보호는커녕 추가 폭로를 못하도록 입막음하고 있는데요. 라고 힐난한 글들이 베스트 상위를 전부 차지했습니다. 기재부 고발 방침에 대해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비밀 누설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내 말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대전화에 다른 문서도 있고 감사원과 관련해 세 번째 폭로도 준비했었다고 말해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혐의, 직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한 기록이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 정보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신재민 전 사무관 입막기용,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이 과연 기재부 의도대로 법에서도 통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공무상 비밀 누설. KTG 사장 인사 개입을 숨기는 게 국가의 이익이 될까요? 정무적 판단으로 국채 바이백 중단시켜 시장 혼란 일으키고 국고 손실 나게 한 거 숨기는 게 과연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말입니다. 한마디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니라면서 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고 비밀 누설로 고발했을까요? 둘째,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차관보 지시 사항 받아 적은 게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유출하면 안 되는 기록 정보 자료인가요? 청와대도 기재부도 그런 적 없다며 국채 추가 발행은 단순 논의 한계다라고 주장해놓고 그런데 자기들이 부정하는 것들을 받아 적은 게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 있는 기록물인가요? 위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하라고 하니깐 실무자들이 밑에 사람 덮어 씌우는 거냐고 서로 카톡한 게 과연 공공기록물이고 비밀사항인 건가요? 한마디로 억지 주장이고 위선적이고도 이중적 작태인 겁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단 구성하고 재판 공개 요청해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방송 중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가 검찰 고발로 신재민 전 사무관 겁박하는 것을 두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소통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인지 정상적인 정부의 반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대법원이 올해 2월 판시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형법 제127조를 보면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신 전 사무관 폭로로 청와대의 반국가적 국정농단 시도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 이는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를 향해서는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이번 폭로를 국정쇄신을 도모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정부가 강조하던 도덕성과 정부의 정당성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는 부적절한 해명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한 명만으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총력전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신재민 폭로까지 더해졌으니 문제 인정권의 청와대와 기재부 모두 총체적 난기류에 휩싸였을 겁니다. 1월 2일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지 3시간 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옷이 없어서 빌려 입고 나왔다고 첫 입을 뗀 후 누구처럼 A4 용지를 의존한 채 대본 읽기 수준으로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담긴 기억들을 담담하게 꺼집어내며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기자회견 전날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감방이 가는 것보다 자기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야동 파일이나 핸드폰에 기록되어진 음란물 검색이 들통날까 그게 더 두렵다라고 반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영웅의 모습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30대 청년, 아주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국채 발행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누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쉽게 결정되는 구조에 환멸을 느꼈다며 폭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국가재무국 담당자로 있으면서 카더라 통신용 폭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을 폭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폭로하기보다 국가를 위한 공익제보자의 사명감을 갖고 당당하게 앞에 나와 폭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제도권이 공익제보자를 지켜주어야만 앞으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기재부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청와대 인사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압력을 넣은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차영환 전 비서관은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재부 거시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난달 인사를 통해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발령받은 인물입니다. 누구는 국가를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데 어느 놈은 국가에 해악을 끼치면서 탄탄대로 출세기를 달리게 만들 순 없겠지요. 차영환 씨, 조사 대상 1순위 후보군에 오른 걸 미리감치 축하드립니다. 1월 2일 조선일보는 세수 호황인데 정무적 국채 발행 압력, 국정농단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그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쳐 나랏빚을 갚을 여력이 생겼는데도 거꾸로 나랏빚을 더 늘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자 그는 1월 1일 휴대폰에 예전에 찍은 보고서 등 증거가 있다고 했다. 당시 차관보와의 문자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세금이 더 거쳤는데 왜 국채를 발행하려 했는지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2017년 세수 후조로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조 원 정도 나랏빚을 조기 상환하고 있었다. 그런데 12월에는 5천억 원으로 급감했고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신 전 사무관이 주장했다. 차관보, 담당 국과장 등과 함께 경제부총리에게 만기 연장 등 통상적인 4조 원 국채 발행 계획을 보고하자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며 심하게 야단친 후 발행 한도가 8조 원 넘게 남아있던 적자 국채 발행을 최대한 늘릴 계획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정무적 판단이란 것이 첫째가 정권 말에 대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데 정권 교체 연도에 이 비율이 줄어들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전 정권 국가 채무 비율을 늘려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담당 국장이 필요도 없는 국채를 12월에 발행해 1,000억 원 넘는 이자 비용을 낼 수는 없다고 부총리를 설득해서 발행을 막았다고 한다. 그 뒤 청와대에서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니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버텨 결국 적자 국채가 발행되진 않았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 얘기다. 2017년 더 거친 세금이 23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권 말 자금 필요와 전 정권 먹칠용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국정농단이 따로 없다. 이 문제 역시 언젠가는 그 경위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하고 꼬집었습니다. 박수영님, 박상명님, 박별영님, 포에버님, 조원영님, 이성영님, 함정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